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입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이죠.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오면서 욕 많이 먹었죠? 지난주 방송 네, 지난주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 팬들도 많았을 테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예.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기 광풍 우리가 걱정 안 했어요? 우리도 같이 걱정했죠. 네, 저희도 안 걱정을 되는 안 거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그 지난 방송 토론 때 나와가지고 가상화폐랑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만 우리가 그 주장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네,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경제부총리도 그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아마 이 관련 기사라든가 자료들을 꼼꼼히 찾아보시면 아 강양구 기자가 얘기한 게 맞았구나라고 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욕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죠? 황우석 사태 때. 아, 그러네. 네, 황우석 사태 때 이제 제가 지금 MBC 사장된 그 최승호 PD 등등이랑 같이 최승호 PD는 황우석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결국에는 PD 수첩이 보도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최초로 황우석 박사 논문이 가짜라는 걸 특종을 했었거든요. 오. 그때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아하. 딱 그 즈음에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작가가 과학도 일도 모르는 PD들이 기자가 황우석 박사 연구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우석 박사 편을 들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제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뒤끝은 여기서 끝내고 네. 아니요. 제가 하필이면은 우리 뒤끝 작년 저 뒤끝 긴 사람 좋아해요. 네 2005년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건 뭐냐면 당시에 황우석 박사가 하려고 했었던 게 인간 배아 복제를 성공했었다고 오.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제 전 그때는 세계 뻥이요. 뻥이었잖아요. 네. 자, 귀 막으세요. 뻥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이제 시도했던 걸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중국발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마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핫 과학 뉴스였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어요. 예?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장류. 영장류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와. 침팬치, 보노보,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원숭이까지를 다 포함해서 영장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동물인데 원숭이가 사람이랑 어쨌든 그 원숭이 복제에 중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네이처와 함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이제 어제 목요일자로 발표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복제하면 그게 애기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도대체 복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원숭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자의 절반이 들어 있고 유전자에 예. 난자의 유전자의 절반이 들어 있고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 한 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 수정란이 보통 원숭이 암컷 혹은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 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태아가 되고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임신 주스를 채우면은 이제 태어나는 게 원숭이 아기고 사람 아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개체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이 동물 복제를 하는 사람들은 난자가 들어있는 난자도 세포기 때문에 그 안에 핵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핵에는 유전자가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핵을 복제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자 안에는 예. 유전자가 절반만 들어있는 핵이 예. 들어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을 복제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봉도사님 몸에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봉도사님이. 예.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봉도사님의 유전자 한 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핵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그 핵을 빼서 빼가지고 예. 난자에다 그 넣는 거. 난자의 핵을 제거한 상태의 그 빈 공간에다가 그 핵을 대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난자는 정자를 만나지 않고도
한 벌의 봉도사님 한 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조금씩 밖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일테면 초기 인큐베이터에서 맞아요, 키우는 거죠. 맞아요. 예. 조금씩 키운 다음에 영화 엘리언 이런 데 보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뭔가가. 네, 그걸 조심스럽게 대리무 그러니까 자궁에서 그걸 키울 수 있는 암컷이나 혹은 뭐 사람이라면 여성이겠죠.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킵니다. 오호.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네, 복제 원숭이 뭐 혹은 사람한테 적용하면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옛날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거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그 전에 이제 아일랜드 영화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좀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복제양 돌리가 탄생이 됐어요. 예. 기술은 똑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스너피라고 하는 개를 복제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소도 복제를 하고 뭐 돼지. 네, 돼지도 복제를 하고 동물이 등등등 이제 복제됐어요? 여러 가지 동물 복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숭이 복제를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어허. 하지만은 성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함으로써 드디어 사람과 가장 가까운 포유류 중에 하나인 원숭이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애기 원숭이로. 네, 클로닝, 몽키 그리고 차이나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이제 아기 원숭이 두 마리가 이제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이렇게 보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네네. 휴먼 빙, 네. 인간도 복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 복제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한쪽에 원숭이하고 있고요. DNA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 원숭이까지 복제할 수 있는 마당에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다 제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왜 인간 복제를 하지 않느냐면은 이것은 기술적인 장벽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정치 사회 윤리적인 장벽에다가 윤리, 종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약간 이제 비용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죠. 인간을 복제해서 도대체 뭘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릅쓰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들여서 인간을 복제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기술적 장벽이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간 복제는 의지와 자원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문제다. 누가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을 복제해야 되겠다는. 아일랜드. 네, 강한 동기를 불치병.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엄청나게 그냥 화수분처럼 돈을 들 수 있는 페트론이 있다면 어디선가 인간 복제 시도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원숭이 복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원숭이 복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인간 복제도 기술적 장벽은 거의 다 제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좀 끔찍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학설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네. 저 먼 우주의 별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인간이 네. 자기들과 똑같은 환경의 지구를 찾아서 네, 여기 네. 와갖고 인간을 복제해놓고 떠났다라는 만화책도 네. 그냥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이 창조 신화를 믿는 종교 집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 종교 사유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종교 집단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진짜 상상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더 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진짜 아일랜드 같은 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복제를 해요. 네. 그럼 저하고 의식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의식은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복제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비유는 뭐냐면은 시간차를 둔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쌍둥이는 보통 같이 태어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성격도 틀릴까요? 성격도 틀릴 수 있죠. 왜냐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유전자가 똑같지만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예를 들어 봉도사님의 복제 인간은 봉도사님과 한 뭐 5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럼 의식이 틀려. 네. 자, 그러면은 이 복제와 네. 복제와 이식 수술을 접목시켜 이식 수술의 최고봉의 영화 최근에 나왔던 Get Out. 네네네. 복제를 시켜. 네. 그래서 한 5살, 6살쯤 돼. 네. 그때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의식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뇌를 또 이식하는 것도 그건 또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언제 한번 다뤄볼 법한데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아니, 또 뇌에 있는 모든 지식을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의 뇌나 어른의 장기를 예. 아이들한테 이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메모리만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걸 뭔가.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먼 미래나 혹은 이제 아니 20년 뒤일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멀게 안 봐요. SF의 영역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일랜드 같은 영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도사나 혹은 봉도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떤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본인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이긴 하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항상 이제 자기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혹은 사고 등등으로 뭔가 장기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요. 마치 예전에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예, 더 살고 싶은 욕망. 네, 네덜란드래. 아일랜드에서도 네.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그러면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죠.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한 20살,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복제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복제 인간만을 수용하는 어떤 기관 같은 곳에서 그 복제 인간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아, 무서워.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장기가 필요할 때 자기의 그 복제 인간을 픽업해 가지고 장기만 적출을 한 다음에 그 복제 인간은 죽이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영화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주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일본계 그 영국 작가가 쓴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도 바로 그런 용도로 길러지는 복제 인간들이 주인공인 소설인데 이제 이런 게 소설 속이나 영화 속의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충분히 어떤 곳에서 가능해지도록 하는 기술이 제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희가 무섭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 최초로 기술 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 영장류 실험을 아예 금지시켰다고 네, 맞습니다. 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코멘테이션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1순위로 꼽는 게 뭐냐면 중국 연구진의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의존해 두는 게 지금 전 세계 영장류의 실험에 필요한 전 세계 원숭이의 90%를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예 그냥 영장류 실험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원숭이 동물 실험을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장 원숭이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이고 계속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었다라는 게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일이에요, 사실. 중국에서 이번에 원숭이 복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원숭이 복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원숭이들이 이제 학대가 되었을 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되게 인간 복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마치 중국에서 수많은 원숭이를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던 것처럼 인간 복제가 성공하려면 수많은 인간들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성공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일이 어쨌든 간에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저소득 국가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실행하면서 인간 복제 실험이 벌어질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그럴 수는 있죠. 영장류 실험에 대해서 애당초 막자 이걸. 예. 큰일 난다 이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영장류 복제 혹은 인간 복제가 가능하려면은 웬만한 과학기술 수준이 보장되어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마치 영장류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인간 복제 실험에 동원될 어떤 누군가들을 구하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아, 예를 들어 그 중국의 기술진이 저기 어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한 국가로 가든지 네. 아니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인구가 많고 네. 빈부격차가 많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몰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일랜드도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봉도사님 방금 지적에 대해서 고개를 살래살래 젓고 싶은데 예. 또 그러지는 못하겠는 현실은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위험성이 왜냐하면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들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서도 정치적 인간. 예,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예. 진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니까 방금 봉도사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일이 어느 순간에나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약간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개인적으로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인간의 탐욕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과 수요가 있는 곳. 네, 그렇죠. 아일랜드 영화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듣고 아일랜드 검색 실검 수지 막 올라올 것 같아.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도 네. 이 복제 동물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무균돼지를 복제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무균돼지 복제가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그 복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무균돼지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복제를 하는데 슈퍼돼지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포유류 중에서 인간과 가장 장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게 돼지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런 이제 야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돼지 안에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간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키운 다음에 돼지에서 그 간이라던가 심장을 떼내 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할 가능성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복제를 못 하니까. 네, 사람은 복제를 못 하고 근데 복제를 해서도 안 그거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사람한테 이식하면서 부작용이 나면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게 이제 희생이 따르고 이종간 장기 이식이잖아요. 예. 그냥 어쨌든 돼지에서 키운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거니까 이종간 장기 이식인데 이제 이종간 장기 이식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면역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은 사람이 죽는 거라 거.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무균이 되게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 안에서만 있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식 과정에서 사람한테 옮겨와 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무섭다. 네, 기존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시발이 될까 봐서 또 걱정을 하는 오늘 거거든요. 무서운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생기길 멀쩡하게 생겼고 왜 무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바로 네. 사실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고민을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촉을 세우고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시점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예. 아까 난자를 빼고 완벽한 뭐를 넣는다 그랬어요? 난자에 유전자가 반만 들어있는 핵을 빼고 핵을 빼고 핵.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유전자가 완성된 완벽하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핵을 집어넣어 체세포 핵을 가지고 넣어서 그걸로 수정단을 만들어서 착상을 시켜가지고 키우면 그게 이제 복제 동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갖고 이 완성된 핵을 넣으면서 이 핵에서 무균질 핵을 만드는 거예요. DNA 분석 그 핵을 DNA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암에 걸린 병력이 있다든지
무슨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DNA에서 지켜놓고 자, 그게 바로 제가 몇 달 전에 같이 유전자 가위 얘기했었잖아요. 유전자 가위로 거기서 딱딱 잘라놓고. 예,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하겠다라는 과학자들의 비전이 방금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그 부분이에요. 아, 나 그냥 이 기회에 아예 과학자나 될까? 아직도 이제 이미 때가 늦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데- 뇌를 복제해서 아주 기억력이 좋고 우수한 뇌를 IQ 2000짜리 뇌를 넣는 거 여기다가. 근데 노력하면 이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봉도사님이. 과학을 제일 잘 이해하는 정치. 정치인. 혹은 상상력이 제일 풍부한 정치인. 아이, 뭐 이 정도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출마하고 그럴 때 정치적 상상이 풍부한 사람 무조건 이겨요. 네. 예, 상상력은 전용 작가가 그랬잖아요. 네. 젊음은 곧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잃는 순간 젊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나 보죠? 저요? 네. 어젯밤 꿈 많이 꿨어요. 깜놀 꿈, 핵감놀 꿈. 근데 오늘 무서운 얘기인데 너무 궁금해.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검색해서 다운받았고 한번 그리고 보시면 또 가조 이시구로라는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쓴 나를 가조? 보내지 마. 나를 보내지 마. 마라는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순서. 자, 마무리하고요. 인사하세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과학도 일도 모르는 PD들이 기자가 황우석 박사 연구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우석 박사 편을 들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제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뒤끝은 여기서 끝내고 예, 아니요. 제가 하필이면은 우리 뒤끝 장님, 저 뒤끝 긴 사람 좋아해요. 네, 2005년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건 뭐냐면 당시에 황우석 박사가 하려고 했었던 게 인간 배아 복제를 성공했었다고 오.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제 전 그때는 세계 뻥이요. 뻥이었잖아요. 예. 자, 귀 막으세요. 뻥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황석 박사가 이제 시도했던 걸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중국발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마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핫 과학 뉴스였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어요. 예?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장류. 영장류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와. 침팬치, 보노보,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원숭이까지를 다 포함해서 영장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동물인데 원숭이가 사람이랑 어쨌든 그 원숭이 복제에 중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네이처와 함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이제 어제 목요일자로 발표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입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이죠.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오면서 욕 많이 먹었죠, 지난주 방송 네, 지난주에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 팬들도 많았을 테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예.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기 강풍 우리가 걱정 안 했어요. 우리도 같이 걱정했죠. 저희도 안 걱정을 되는 안 거죠, 한 건 그런 아닌데 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그 지난 방송 토론 때 나와가지고 가상화폐랑 그리고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만 우리가 그 주장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네,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경제부총리도 그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아마 이 관련 기사라던가 자료들을 꼼꼼히 찾아보시면 아 강량구 기자가 얘기한 게 맞았구나라고 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욕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죠? 황우석 사태 때. 아, 그러네. 네, 황우석 사태 때 이제 제가 지금 MBC 사장된 그 최승호 PD 등등이랑 같이 최승원 PD는 황우석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결국에는 PD 수첩이 보도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최초로 황우석 박사 논문이 가짜라는 걸 특종을 했었거든요. 오. 그때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아하. 딱 그 즈음에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작가가 복제하면 그게 애기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도대체 복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 예,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원숭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자의 절반이 들어있고 유전자에 네. 난자의 유전자의 절반이 들어있고 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 한 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 수정란이 보통 원숭이 암컷 혹은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태아가 되고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임신 주스를 채우면은 이제 태어나는 게 원숭이 아기고 사람 아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개체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이 동물 복제를 하는 사람들은 난자가 들어있는 난자도 세포기 때문에 그 안에 핵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핵에는 유전자가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핵을 복제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자 안에는 예. 유전자가 절반만 들어있는 핵이 예. 들어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을 복제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봉도사님 몸에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봉도사님이. 예.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봉도사님의 유전자 한 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핵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그 핵을 빼서. 빼가지고 예. 난자에다. 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함으로써 아 드디어 사람과 가장 가까운 포유류 중에 하나인 원숭이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애기 원숭이로. 네, 클로닝, 몽키 그리고 차이나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이제 아기 원숭이 두 마리가 이제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이렇게 보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네네. 휴먼 빙 네. 인간도 복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 복제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한쪽에 원숭이하고 있고요. DNA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 원숭이까지 복제할 수 있는 마당에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다 제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왜 인간 복제를 하지 않느냐면은 이것은 기술적인 장벽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윤리적. 정치 네. 사회 윤리적인 윤리, 장벽에다가 종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약간 이제 비용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죠. 인간을 복제해서 도대체 뭘 할 거냐. 그 난자의 핵을 제거한 상태의 그 빈 공간에다가 그 핵을 대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난자는 정자를 만나지 않고도 한 벌의 봉도사님 한 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조금씩 밖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일테면 초기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거죠. 맞아요. 예. 조금씩 키운 다음에 영화 엘리언 이런 데 보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뭔가. 네, 그걸 조심스럽게 대리무 그러니까 자궁에서 그걸 키울 수 있는 암컷이나 혹은 뭐 사람이라면 여성이겠죠.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킵니다. 오호.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네 복제 원숭이 뭐 혹은 사람한테 적용하면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옛날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거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그 전에 이제 아일랜드 영화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좀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복제한 돌리가 탄생이 됐어요. 예. 기술은 똑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스너피라고 하는 개를 복제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소도 복제를 하고 뭐 돼지. 네, 돼지도 복제를 하고 동물이 등등등 이제 복제됐어요? 여러 가지 동물 복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숭이 복제를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어허. 하지만은 성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